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고대사입니다. 고대사. 고대사라는 것은 옛날 그 선사시대부터 후삼국 시대 그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정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고대라고 하는데 그 고대사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연표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학습지 여백 공간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아예 이제 흰 바탕으로 된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기말 시험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2장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고대사 한 바닥이 있고 또 다른 한 바닥은 이제 고대사를 지나서 이제 왕건 이후 이제 고려시대사입니다. 네,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해서 2장으로 2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고대사부터 보게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이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마르고 닳도록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건국이 되죠. 최초의 국가가 성립이 되죠.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었습니다. 고조선. 누가 건국을 했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잘 알듯이 단군 왕검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적었다시피 단군과 왕검의 이제 의미 차이가 있죠. 단군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정치적 지배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의미죠. 제사장. 왕검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재정 일치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조선이 잘 나가다가 그 단군 후손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에서 위만이란 사람이 오죠. 위만이란 사람이 잠시 고조선의 정권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가 그 중개무역으로 한창 번성을 했었죠. 그렇지만 결국 누구의 침략을 받았을까요? 이 BC 108년에 그 바로 한나라입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고조선이 멸망이 되더라. 멸망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듯 보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가 등장하죠. 그래서 각각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건국이 되고 가야까지 건국이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다른 나라도 많았죠. 저기 부여라든지 옥저라든지 그 삼한 그 다 이 시기에 이제 다 과도기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고 우리가 주요 국가만 설명하자면 이렇게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인데요. 이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충 흐름은 이렇다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혁거세의 신라, 주몽의 고구려, 온조의 백제, 그리고 이제 가야부터는 이제 기원 후로 넘어갑니다. 기원 후. BC가 이제 기원 전이겠죠. 이제 기원 후까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저번에 다뤄봤다시피 4세기, 5세기, 6세기 각각 4세기는 누구의 전성기죠? 백제의 전성기죠. 백제.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는 그렇죠.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 대표적으로 근초고 왕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5세기 때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특히 이 장수왕 때 가장 영토가 넓었겠죠. 그 다음에 6세기 지증왕, 거풍왕, 진흥왕 순으로 이렇게 신라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이렇게 연표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지만 교과서나 활동지를 통해서 다시 제대로 학습을 해야겠죠. 연표상으로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기가 되죠. 이제 6세기가 아닙니다. 7세기죠. 7세기. 7세기가 되니까 바로 중국에서 이제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죠.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그 수나라와 고구려가 맞붙게 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살수 대첩으로 612년에 이렇게 수나라 군대를 113만 군대를 거의 전멸에 가깝게 피해를 입혔죠.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빨리 망합니다. 빨리 망하고 645년에 안시성 전투
당나라였습니다. 이제 수나라를 대체해서 나타난 당나라와의 한판 승부가 바로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씻을 틈이 없었죠. 그래서 안시성입니다. 예, 그죠? 그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끝내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와중에 같은 입장에 처해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였죠. 신라.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의 그 뒤통수를 쳐가지고 저기 백제의 공격도 지금 한창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당 연합이 이때쯤에 결성이 되고 그 야당 나당 연합이 이제 점점점 실력을 이제 쌓아가지고 결국 차례차례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가 문제였죠. 당나라가 그 전에 나당 동맹을 깨고 신라까지 정복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는 부랴부랴 이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매소성 그 기벌포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겨우겨우 승리를 해서 우리가 676년에 삼국 통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681년 얼마 지나서죠? 한 몇 년밖에 안 지났죠. 바로 그 유명한 신문왕이 즉위를 했죠. 신문왕 때 이제 지방 행정 제도가 무엇이었죠? 구주, 오소경 이런 제도를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막 집사부를 설치하고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노급을 폐지하고 그렇죠. 관료전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들 다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 망해버린 고구려 땅에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발해가 698년에 건국이 되죠. 발해는 특히 고구려인도 있었지만 사실 다른 이민족도 있었죠. 바로 말갈 인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말갈인들이 참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선왕 때 이제 복속을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도 얻게 됩니다. 한편 남쪽 신라를 봅시다. 신라는 이제 통일되고 나서 쭉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슬슬 망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원성왕 때부터 진골 귀족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원성왕 때 한번 그 실력껏 공무원을 뽑아보겠다고 독서 삼품과라는 걸 했었죠. 독서 삼품과. 그렇지만 그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제대로 시행도 못 해보고 이제 788년이니까 이제 거의 9세기가 다 됐죠. 9세기가 다 되고 이제 9세기는 진짜 신라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10세기가 되니까 차례차례로 반신라 세력, 특히 이 호족들 중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궁예라는 사람이 후고구려를 건국하고 그죠? 근데 그 후고구려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궁예의 부하였던 그 왕건이 궁예를 무찌르고 나라를 고려를 세우니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의 918년 고려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고려가 건국됐다고 해서 바로 나머지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후백제가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왕건에게 도움이 된 게 바로 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려에 아예 통째로 항복을 해버린 것이죠. 졸지에 신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려한테 평합이 되고 고려는 그 자신감으로 936년에 드디어 후백제를 멸망시켜버린다. 그것이 후백제의 멸망이 곧 뭐의 통일이다? 후삼국의 통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쉬었다 와도 돼요. 저는 계속 할 테니까 일시정지를 누르시든지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십시오. 자, 고려시대사입니다. 고려시대사 봅시다. 누가 건국했다 했죠? 왕건이었죠. 왕건이 곧 뭐죠? 태조죠. 태조 왕건이었고요. 그 태조의 정책들 다 기억나시죠? 태조의 정책. 호족에 대한 그 회유책도 있었고 강경책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심관 제도라든지 기인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후삼국 통일 마찬가지고요. 자, 광종도 역시 중요한 왕이죠. 특히 그 노비 안건법이라든지 과거제라든지 그 호족 숙청 이런 키워드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승로가 이제 좀 나타나가지고 성종에게 여러 건의를 하죠.
여러 건이 특히 불교 행사를 좀 어떻게 줄여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유교적인 정치를 해라. 임금님도 참 덕으로서 정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 때 말미에 이르러서 결국 이때쯤에 거란이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오죠. 첫 번째 거란에 침입돼 활약한 사람이 서희의 외교 협상이었습니다. 그 서희의 외교 협상 결과 압록강 동쪽의 6지역 즉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이제 현종이 그 현종이라는 임금님이 나주로까지 피난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거란과 아주 그렇죠 당당하게 맞섰죠. 그 거란과 약속을 해놓고 또 어기기까지 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018년 바로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놓고 이때쯤에 이제 천리장성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그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여진족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별무반을 만든 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바로 여진이죠. 여진족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진족과 싸워서 동북 구성을 얻어냈지만 결국 1년 뒤에 반환을 했다 했죠. 그리고 그 여진족이 갑자기 커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뭘 건국하죠? 금을 건국하죠. 금. 그래서 금나라가 돼가지고 이자겸한테 이제 4대 요구도 합니다. 그때 당시 고려의 정복자가 지배자가 이자겸이었죠. 근데 그 이자겸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 가계도를 보셔서 우리 잘 알겠지만 임금님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죠.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이자겸이 진짜 어이가 없게도 스스로 또 계엄령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지금 그저께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스스로 계엄령을 일으켜서 자기가 국가 비상사태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되겠다고 설쳐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딱 누구의 난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5년입니다. 1135년 바로 묘청입니다. 그 이자겸으로 좀 흔들흔들 거렸는데 묘청 때문에 이제 또 고려 사회가 완전히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이 다 묘청이든 이자겸이든 다 문벌이었죠. 문벌. 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 추진했지만 실패를 했죠. 왜? 김부식이 당연히 어느 세력이기 때문에 개경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부식이 승리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차별 대우에 삐져 있었던 이 무신들이 1170년에 정변을 일으킵니다. 1170년을 기점으로 이제 고려는 고려 후기가 되는 겁니다. 1170년 이전까지가 고려 전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정변, 정중부 이의박 말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많았죠. 그렇지만 좀 안정을 시키는 게 이제 최씨들입니다. 그래서 최충원, 최씨, 무신 정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만 최씨 정권 초반부터 이제 강력한 외국 세력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수립하고 결국 이 사이에 고려를 완전히 털어버리죠. 결국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저항한 군부대가 바로 삼별초였겠죠. 삼별초가 완전히 이제 진압당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그 삼별초가 주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로 진도와 제주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다 진압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 사이 시기가 바로 무슨 시기가 되겠습니까? 원간섭기가 되겠죠. 원간섭기. 원나라가 우리나라 간섭하고 막 머리 스타일도 다 변발로 바꿔버리고 오만 짓을 다 했죠. 그리고 정동행성 설치하고 쌍성 총관부 설치하고 동령부 설치하고 탐라 총관부 설치하고 영토 뺏고 그죠? 오만 짓 다 하다가 이제 원나라도 슬슬슬 약해지는 시기가 이때쯤입니다. 하필 이때 공민왕이 즉위해서 여러 개혁 정치를 했었죠. 그 개혁 정치 내용들 잘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하필 명나라가 진짜 건국이 돼버리죠. 원나라가 망해버리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홍건적과 왜구들이 엄청나게 설쳤겠죠. 그래서 그 홍건적과 왜구들을 무찌른 사람들이 이제 신흥무인 세력, 대표적으로 최영과 이성계를 둘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다 활약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공민왕이 권문세족들, 그 권문세족이 뭐였죠? 바로 그 친원파였죠. 원나라한테 빌붙었던 그 권문세족들한테 공민왕은 피살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치를 했기 때문에. 반원이 뭐였죠? 원나라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반원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살 당하고요. 그렇지만 신흥무인 세력 중에 대두되던 사람이었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이제 단행을 한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 결국 위화도 해군하고 4년 만에 이성계는 새 나라의 국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옛날 고조선 때부터 조선 건국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은 이제 학습지에나 교과서에 다 실려 있으니까요. 우리 시험 범위에 맞춰서 다시 학습을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은 기말고사 화이팅 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